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윤아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죠. 오늘은 9월에 4, 5, 6학년이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CNA 선정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에는 4, 5, 6학년 모두 동일하게 문학을 배우는데요.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문화와 사회를 접목시켜서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각 학년별로 타임라인 적어놨으니까요. 클릭해서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4학년부터 만나볼까요? 1주차는 똑똑 마음입니다입니다. 이 책은 동시집이에요. 시험을 망쳤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감정까지 다양한 감정이 들 때 읽으면 좋은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주차는 일기 고쳐주는 아이입니다. 글쓰기 실력은 뛰어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주인공 현재가 아르바이트로 부유한 친구의 일기를 대신 써주는데요. 신기한 일기장으로 우연히 그 친구의 삶을 체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주차는 레벨업 브라더입니다. 무엇이든 지워준다는 브라더 지우개라는 소재로 내용이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학교 폭력에 용기 있게 맞서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4주차 도깨비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는요. 어느 날 도깨비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주인공이 줍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독이 돼서 기운을 계속 스마트폰에 뺏기게 되는 곤경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책은 일기 고쳐주는 아이입니다. 주인공 현재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탓에 글쓰기 실력으로 아이들의 일기를 고쳐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준모의 일기를 대신 써주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일기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모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준모의 삶에 아주 만족해합니다. 현재 자신의 개성을 보여서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원래 준모의 가정 환경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반면에 현재가 된 준모는 자신이 원하는 랩과 패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재가 아닌 준모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결국에 현재는 원래 자신의 삶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기장을 다시 구매를 하고 두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준모는 결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요. 그렇게 둘은 현재는 어제, 미래니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나누며 헤어집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의 소중함, 미래에 대한 꿈, 자기 주도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내가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누군가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모와 현재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꿈과는 관련 없는 직업을 권하고 특히 준모의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준모를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또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보면서 스스로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도 마찬가지로 문학인데요. 한국 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현대사회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주차는 애니켄입니다. 주인의 취향대로 맞춤형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회사 애니켄의 부작용을 주인공 세롱이와 친구들이 세상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2주차는 제로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인데요. 바로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기를 보여주면서 공감은 사실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주차는 드롭 더 비트입니다.
드롭 더 비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랩을 시작하기 전에 래퍼들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외치는 말인데요. 공부에 아주 소질이 있는 모범생 찰란이가 피아노를 향한 열정을 힙합 동아리 W 크루와 함께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4주차는 담을 넘는 아이입니다. 어떤 담을 넘는다는 걸까요? 푸실이라는 주인공이 우연히 죽게 된 책을 통해 조선시대의 차별과 관습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이야기로 세상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책은 애니켄입니다. 주인공 세롬이는 친구로부터 애니켄 추천권을 받고 강아지 별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니켄이란 동물을 파는 회사의 이름인데요. 바로 이름처럼 생명을 캔 안에 그대로 재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통 안에 있는 수액이 성격 조절 성분까지 갖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반려동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롬이 부모님은 세롬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수명 기간은 5년, 성장은 2주 후 바로 성인견이 되는 조건의 강아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별식만 먹어야 하는 별이가 우연히 다른 집에 가서 북엇국을 먹고 아파서 모든 비밀이 들통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별이의 수명을 정하는 데 동의했고 애니켄 회사는 고객들에게 부작용을 숨긴 채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있던 거죠. 부모님의 거짓말과 애니켄 회사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된 세롬이는 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학교 친구들과 꼭 별을 수호하라 라는 의미의 꼭별수 채널을 만들어서 별이의 상황과 애니켄의 부작용을 널리 알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서 애니켄은 부작용을 해결할 때까지 더 이상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먹기라는 규칙을 정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등장인물의 생각 변화를 통해서 반려동물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켄 회사의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생명을 경시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물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 경험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비 중1 과정이죠. 지난달에 소설을 배웠다면 이번 달에는 수필과 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각 갈래의 기본 개념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먼저 1, 2주차는 교과서 수필 다보기인데요. 수필이란 무엇인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필의 요소 등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일부에서는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접 경험해보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수박, 나무, 무소유, 실수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작가들의 깊은 생각과 좀 남다른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3부에는 우리말과 글의 가치 및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말하기 듣기 문화와 오늘날의 말하기 듣기 문화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사회 반성적 수필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 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겠죠. 이 중에서 3부에 나와 있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수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수필은 독서의 가치를 전하는 글인데요. 어린 시절 특별반 활동으로 글쓴이는 도서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글쓴이는 고전 허생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몇백 년 전 쓰여진 글을 통해서 글쓴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책 하나로 인해 지금까지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처럼 책이야말로 인간 정신을 이롭게 하는 보약이라고 책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 수필뿐만 아니라 산부의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들이 독서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나는 독서를 통해 얻은 것이 있었는지, 나에게 영향을 줬던 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4주차는 교과서 시 다보기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간략히 소개되는 시도 작품 전체를 실어놨고요. 각 시마다 밑에 작품 속으로에는 작가의 의도나 시에 나타나 있는 표현, 해석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들을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운율이 뛰어나고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속에 그려지는 심상이 뚜렷한 작품을 위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심상을 눈여겨보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2부에서는 시의 표현 기법인 비유와 상징, 반어, 역설, 풍자 등의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기법으로 어떤 표현을 더 뚜렷하게 나타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3부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감상할 만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4부는 성찰적 시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되새겨볼 만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시는 1부에 나오는 김광균 시인의 외인촌입니다. 김광균 시인은 모든 시는 회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도시적 감수성과 그 이미지를 극대화한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외인촌이란 시에도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외국인이 사는 마을인 외인촌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아이들과는 어떤 심상들이 사용됐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마지막 연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면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감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서 아이들은 시의 구성 3요소, 비유와 상징을 배우고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파악하기, 다양한 시적 표현 익히고 시에 담긴 주제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9월에 4, 5, 6학년이 만나보면 좋을 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 선정도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